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격정적인 캠페인을 벌이면 이제 끝입니다. 수요일날 드디어 본투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치 공약보다도 선관위의 부적절한 부실 관리가 지금 온 국민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일,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했는데 문제는 5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격리자, 확진자의 투표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의 이 무능, 부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이게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이냐고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 말할 정도입니다. 자, 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때문에 이 5일 밤 국민의힘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이준석, 김기현, 원희룡 성명을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서영교 정도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언론들의 여론을 본 민주당 뒤늦게 뜨거 하고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4일, 5일 사전투표가 있던 날 아예 과천청사 선관위에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민주당 송영길 대표조차도 사퇴 운운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늦으리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선관위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한심한 사전투표 행동이 이 보수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뒤늦게 긴급회의에 할 수 없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노정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이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문재인 정권은 한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습니까? 도대체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선관위원장 일 제대로 한 겁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아니, 이런 사건이 이런 엄청난 일이 터져도 선관위에 와서 보고는 받기는커녕 아예 근처에 을신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 오늘에야 끌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해 밀려 뒤늦게 한마디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겁니까?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자, 이 노정희 위원장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그런데 이 사과를 요구하는 질문에서는 답도 안 했습니다. 뭐야 이 자들이 뭘 말하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는 않겠죠, 설마. 아무튼 이 오늘 과천 중앙선관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노정희 들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 부실 선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사과 말씀해달라, 검찰에 고발당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자, 지금 이 쇼핑백, 종이상자, 비닐봉투 선거 정말 초유의 선거입니다. 게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나와서 이거 대비 다 하고 있다, 우리 잘할 거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사달이 났는데도 지금 노정희 인재가 나타납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도 국민의힘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을 했지만 정작 발칵 뒤핀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파동이 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왜 당일날 밤은 조용했습니까? 이재명 내나 마나 한 것 같은 그런 논평 하나 나오고, 서영교도 행안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말 못합니까? 뒤늦게 분위기가 확 바뀌자 어제부터 아무튼 이낙연 위원장이 제일 확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선관위의 사과 성명이 나온 뒤 한 번 더 비판했습니다. 이걸 사과라고 하느냐, 해명이라고 하느냐. 내가 알던 선관위는 이런 게 아니었다. 오늘도 이낙연 위원장은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투표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노정희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불리한 판세에 이번 선관위 파동으로 보수층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급확산되고 있고 표로 심판하자 본투표에 벼르고 있습니다. 자, 보수층 대결집으로 이어질까 지금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관위의 어정쩡한 해명과 사과에 대해 선관위 이게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 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합니까? 이렇게 호통을 쳤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관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 중앙선관위는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이 한심한 무능한 부실 관리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대선 판도에 더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하더라도 선거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마도 차이가 크게 날 겁니다. 모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시면 예언입니다. 이거는 역대 세 번째로 표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8%포인트 이상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당선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노정희 위원장이 사과를 안 합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송영길 대표조차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지금 여권은 격앙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현 판세에 대해서는 한 1-2% 1-2점 지고 있는데 마지막 3점 슛이 필요하다. 노정희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노정희 위원장 참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아무튼 이번 선거 정말 역사적인 선거인데 5점을 일부러 남기려는 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